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직장인 사전 안녕하세요. 알쓸신직의 반석. 지혜입니다. 반석 오빠, 네. 오빠 혹시 드림카 있으세요? 제가 솔직히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잘 굴러가는 차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이제 한 번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진짜 좋은 차, 뭐 외제차, 뭐 슈퍼카,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은지 한 번 정도는 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약간 타보고 싶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오빠가 차에 관심이 없으시면 오늘 인터뷰 살짝 어려울 것 같긴 네. 한데 사전 인터뷰하고 멘붕이 와가지고 근데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약간 걱정인데 오늘은 차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로 종사하고 계시는 졸업생 최준근 형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최준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저희가 설명으로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생소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동차 뭐 부품 설계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말이 길어서 네.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뭐 상세하게 설계하고 이제 개발 단계에 투입해서 뭐 이제 3D 모델링이나 이제 뭐 그 협업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의 부품을 설계하고 있다. 그럼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계신 건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지금 뭐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이제 부품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와이어링 하네스요? 네, 와이어링 하네스 이제 저도 잘 모르 와이어링 하네스인데 네, 와이어링 이거를 하네스.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네네. 자동차의 신경계와 같은 부분이다. 네, 이제 뭐 사람 몸에도 신경계가 있잖아요. 뭐 네. 눈과 여러 가지 것들 뭐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서 잘 움직일 수 있듯이 자동차의 이제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 뭐 예를 들면 뭐 엔진부터 시작해서 뭐 지붕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등 들어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연결을 해주는 전기 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기 배선을 통칭해서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를 3D 설계를 하고 이제 다른 부품들과 간섭이 안 나게 또 10년, 20년 타도 문제가 없게 잘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이제 경로를 설계하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기 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크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전기 배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전기차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저는 잘 모르지만 왠지 전기차라고 하면 전기 배선이라는 그런 분류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은 요새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이제 자동차에서 다루는 전기가 더 이제 고전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기 배선을 하다 보니까 더 그 전기가 뭐 다른 것들과 노이즈가 안 나게 아니면은 더 고전압을 다루다 보니까 그 고전압이 더 잘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좀 연관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전기차에 전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요. 약간 그러면 좀 더 이제 비전이 있다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없어지질 않을 직무 중에 하나긴 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 소중한 밥벌이니까. 그렇죠. 아주 소중하죠.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가 개발되는 과정이 조금 궁금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자동차가 개발 과정이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뭐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쪽 수주를 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만의 것도 있고 또 뭐 외제차, 뭐 도요타, 뭐 포드, BMW 다 달라서 이게 뭐
좀 대회비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긴 하던데 얘기하셔도 제가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저 하나 얘기를 한다 해서 뭐 달라질 건 아. 이제 없겠더라고요.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다 이제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음. 뭐 얘기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이제 주로 우리 국내에서 많이 타는 현대 기아차의 개발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5가지 단계로 보통 나뉘게 돼요. 이제 뭐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뭐였지? 모델 고정, 프로토, 파일럿, M, SOP 해가지고 이제 5단계인데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 이제 모델 고정이라고 하면은 모델 고정은 이제 차를 이제 우리가 어떤 차를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겠다.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차가 더 많이 팔리겠다. 그러면 이 친환경차를 어떤 디자인을 만들까? 아니면 어떠한 만큼 또 전기 용량을 더 넣을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디자인을 하는 모델을 자동차 모델을 고정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죠.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 팀, 뭐 설계 팀, 뭐 패키지 팀 협의를 막 거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 고정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프로토라고 해서 시작차를 만드는 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모델 고정에서 했던 차를 만드는 단계예요.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오는 단계인데 이때 이제 이 도면을 내기 위해서 많이 또 설계자들이 협업도 많이 하고 또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이제 단계를 많이 거치는 거죠. 이제 시작차 단계. 그때 이거를 만들어 보면서 이게 잘 되는. 그쵸. 이 시작차를 만들어 보면서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가네. 이 차가 실제로 작동을 하네.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서 이제 보완을 하자 하는 이제 처음 이제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이거는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차는 많이 안 만들어요. 한 뭐 10대에서 뭐 많게는 한 뭐 50대, 60대 정도 이 정도만 이제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뭐 시험도 뛰어보는 딱 제 말 그대로 시작차의 개념인 거고요. 이제 이때 문제가 안 나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파일럿이라고 해서 파일럿 단계는 용도차예요. 이 자동차의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차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연구소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공장에서도 만들고 해서 이때 차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때 여러 가지 뭐 시험도 뛰어보고 뭐 내구성, 뭐 법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험해 보면서 차가 잘 굴러가는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양에 맞게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시험을 계속 뛰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개선도 많이 하고 뭐 작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뭐 보게 되고요. 이제 이 파일럿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개발 단계 막바지 이제 뭐 문제는 없다라는 거 판단을 하고 이제 M이라고 해서 마지막에서 4번째 단계인데 M은 이제 선행 양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행 양산은 연구소에서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실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 보면서 설비는 문제가 없는지, 뭐 작업자들이 어려워하진 않는지, 뭐 지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문제가 없는지를 다 해보는 거죠. 이때 이제 선행 양산에서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제가 좀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이죠. 이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양산 단계 다 왔는데 이제 좀 그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M까지 탔으면은 이때 팔린 차들은 실제 자동차 고객들에게 나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든 차들이 기자 시승 차라든지 아니면 전시 차로서 이제 뭐 여러 대리점에 나가게 되죠. 이때 그런 구경하는 차들이 그때 나옵니다. 이때 한 선행 양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광고가 나가기 시작해요. 인터넷 배너라든지 아니면 TV 광고라든지 그때부터 이때 M 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까지 해서 문제가 없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SOP 해가지고 양산 단계인데 이때부터 이 차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죠. 이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그때 그쵸, 나오는. 그쵸. 이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3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네요. 네, 많이 좀 걸리게 되죠. 지금 한 사이클을 좀 그래도 많이 축약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복잡하네요. 네, 그죠. 이게 그냥 지금 말씀해 주셨던 현대기아차의 제 뭐라 해야 되지? 프로그램인 거고 개발 과정. 이제 개발 과정인 거고 다른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 따라서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검증하는 단계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이제 형제님께서는 어떤 자동차 프로젝트에 한번 참가해 보셨는지. 제가 이제 일을 한 지는 제가 17년도 10월부터 이제 일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21년이니까 한 4년 정도 했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시는 스타렉스
스타렉스가 이제 그때는 막 양산이 다 된 단계라서 네네네. 마지막 관리하고 이제 양산하고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죠. 스타리아로. 아 그래요? 그래서, 몰랐어요. 예, 예. 어. 스타리아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다른 차가 나오고 있는데 입사할 때는 어. 스타렉스 잠깐 했었고 1년 반 동안 그 뒤에는 이제 중국에서만 판매했던 중국형 전기차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했었는데 그거는 판매량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예, 좀 그러긴 했었고 이제 그것을 지나서는 이제 지금 팔리고 있는 카니발 4세대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개발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2년 넘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카니발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고 해도 예, 그쵸.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개발 단계에 처음 뭔가를 하나 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특별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차 볼 때마다. 예, 그쵸. 걱정이 많이 되죠. 아, 혹시나 문제가 안 날까. 잘 예. 관리해야 되는데 차가 이제 사람들이 예, 지나는 거 볼 때마다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이제, 이제 내가 낳은 새끼 같은 그런 뭔가 했다. 뭘 하나 했다.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설계한 그런 프로젝트 중에 좀 본인이 마음에 드셨거나 사고 싶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제가 했던 차 중에서 그런 건 없고요. 다 이제 좀 큰 차다 보니까 음. 그쵸. 뭐 남자라면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 뭐 비싼 차.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사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그런 개발 과정에 들어가 계시니까 네. 좀 정보들을 알기가 좋아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차, 이런 좋은 차가 나온대라는 걸 좀 알기는 쉬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쵸. 이제 자동차가 개발되기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어떤 차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요. 저런 차가 나오네. 좀 더 차 사기 좀 기다려볼까? 약간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런 차가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 미리 좀 알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긴 한데 혹시 그런 좋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가 혹시 또 있는지 썰을 조금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제 끌려가나 이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거니까. 그쵸. 근데 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친환경차 위주로 요새 좀 뭐 그런 것들은 뉴스로도 많이 접하니까요. 그쵸.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만들고 친환경차, 전기차 그런 것들 만들겠다는 거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친환경차나 전기차 많이 나오겠다.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도 그런 차들 위주인 것 같고요.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예,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죠? 좋은 그죠. 거죠. 예, 좋은 그쵸, 뭐. 답변이.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좀 비중이 있는 분야일 것 같고, 그럼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분야들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무에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 자체에서 계속 교육 프로그램들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넘어서서 다른 분야의 것, 뭐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산이라든지 뭐 공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하는 뭐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해요. 자동차 회사들끼리도 많이 협업이 되어 있고 또 완성차에서도 많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자기 개발할 수 있게 그런 기회들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직접 자동차를 하나 갖다 놓고 분해를 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해봤고요. 분해보고 다 조립해보고 그리고 뭐 볼트 하나 또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 거 맞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판매를 안 하긴 하는데 바퀴 빠지고 그럼 이제 볼트 있던 거를 여기 밑에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해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외국에 있는 다른 엔지니어들과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사 자체에서도 뭐 승진을 하려면 영어 점수가 꽤 좀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특허 같은 것도 뭐 1년에 하나씩은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원인데도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사원인 경우에도 이 특허를 가지고 가면은 조금 더 회사에서 좀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내긴 하는데 네. 회사에 이제 이게 귀속이 되죠. 그렇죠. 아. 근데 뭐 어찌됐건 이름은 제 이름으로 나가긴 하는데 회사에 이게 소속이 돼서 뭐 특허를 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이 뭐 교육도 많이 듣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자기 개발의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욕심만 낸다면 많은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더라고요. 기회는 많이 열려 음. 있고 이 안에서 뭐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자동차라는 분야가 워낙 넓어서 할 수 있는 공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나랑은 안 맞겠다. 눈물 흘리는 거 재밌어 보였는데 갑자기 막 정답이었어. 그럼 이렇게 자기 개발 하시는데 음. 좀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려면 아무래도 좀 워라밸도 무시할 수 없을 것 네. 같은데 워라밸은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요새 뭐 다른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다 요새는 뭐 52시간 해가지고 이제 52시간이 안 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는 뭐 52시간이 넘으면 모니터도 꺼지고 또 나가라고 이제 제가 이제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5시 되면 이제 안내 방송 나와서 퇴근하라고 그런 것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아까 뭐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네. 뭐 시작차를 내기 위한 그런 첫 도면 이제 그때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근무 환경들도 좋아져서 요새는 좀 5시 이후에 퇴근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자동차 업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외다. 굉장히 야근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뭐 자기 할 일만 미리미리 잘한다면 그렇죠. 되게 잘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이제 자동차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자동차 업계라고만 한다면 되게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뭐 인사, 경영, 뭐 다른 회사 다 그렇듯이 뭐 인사, 경영, 공장, 뭐 품질, 설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설계 직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 직무 제가 지금 전공한 학과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고요. 기계공학과 졸업해서 그 분야에서 좀 설계들을 지금 하고 있고 3D 전공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럼 기계공학과 말고는 또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전공들이 있을까요?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예전에는 기계 부품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전장 부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코딩을 하고 좀 전자 쪽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요새는 전자 설계 분들을 그 자동차 연구 쪽에서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대량으로.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서도 그런 부분들 먼저 기술 선점을 위해서 코딩하는 그런 것들, 전자세계, 컴퓨터공학과 그쪽 분들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의외다. 그러니까요. 저번에 봤던 그런 분들, 프로그래머 하셨던 그런 분들, 네. 컴퓨터공학 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그런 분들 요새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런 경력자들도 많이 뽑고 계시고 이거는 또 현재 취업 시장에 맞는 또 그건데 또 이후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그 이유는 또 요거하는 읽기가 힘드니까. 이게 텀이 이렇게 뭐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다음 이제 자동차가 어떤 세대로 가느냐에 그죠, 따라서 그죠. 좀 달라질 수 있는. 예, 그죠. 현 시장에서는 네. 이제 좀 전장 부품을 주로 맞습니다. 선호하신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코딩을 배워야 하나? 배워야 되나? 자꾸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전공 말고도 따로 자격증이나 활동이 좀 도움이 되는 활동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자격증은 제가 뭐 공대들이 각 과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으로 따는 자격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졸업한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기계기사라는 자격증을 웬만하면 다 따시더라고요. 뭐 저도 요거를 취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서류가 조금 좀 합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 공대 과마다 원하는 그 자격증, 공통이 원하는 자격증 그런 것들 보통 따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3D 설계를 좀 많이 하고 싶다 보니까 일반기계기사의 플러스에서 솔리드웍스라는 3D 그 툴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 자격증 하나 또 따고 그런 것들이 굳이 뭐 그 이후에 전공 이외에 뭐 한국사라든지 컴퓨터를 좀 잘 다루는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회사에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따면요. 한국사는 뭐 요구를 하진 않으시는데 네, 혹시 몰라서 좀 많이 따놨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취준생들에게 자동차와 관련된 활동들, 뭐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봤던 뭐 자작 자동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뭐 면접에 가서도 얘기할 것도 있고 뭐 그 전에 서류에서도
자소서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취직하기 위해서 난 이런 활동들을 했고 자동차에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 그런 활동들을 대학 시절에 하면 많이 좀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활동들이 좀 제법 있나 본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동아리가 있어서 뭐 대회도 나가고 그 대회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국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참가를 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또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자동차 부품사에서 하는 서포터즈 활동, 뭐 기업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도 참가를 하시면 나중에 뭐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데서 가산점을 더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그러면 활동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맞아.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시면 네, 얘기할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플러스 점수도 된다. 네, 라는 것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 직종에 종사했을 때 이제 형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직업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동차를 실제로 만져보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설계 직무는 직접 이제 개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데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동차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그 자동차 이제 뭐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구별이 안 갔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좀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설계했던 뭐 부품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직접 3D 설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야근하면서 뭐 좀 고뇌했던 그런 흔적들이 자동차에 그대로 이제 남아서 뭐 10년, 20년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이 자동차에 남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재밌더라고요. 네. 실제 이렇게 자동차 좀 지나가다 보면 저기에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실제로 3D 하고 또 고뇌했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재미, 장점이라면 그런 것들이 장점일 것 같아요. 나중에 막 이제 아이를 낳고 아빠랑 가는데요. 저 아빠가 무슨 자동차야? 저기 뭐 하나 했어. 그런 것들. 네. 재밌겠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 업계에 아직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식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봐. 할 수 있고 이렇게든 잘 해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뭐 많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이렇게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업계 자체에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성향이 안 맞으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단점을 굳이 말하자면 그런 단점. 근데 그런 성향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점을 굳이 말해야 된다니까. 네,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힘드신 것 같은데요. 네. 남으니까요 이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해외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제 여성 엔지니어분들이 되게 멋있게 이렇게 나오시던데 국내 환경에서도 좀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지. 네. 사실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이제 같은 팀을 보다 보면은 아직은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성 엔지니어들을 안 뽑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뭐 공대라든지 그런 데서 아직은 남녀 비율이 입학생 비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은데 뭐 설계나 뭐 개발 그런 부분에서 좀 여성 엔지니어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죠. 점차 더 많아지실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제 이전의 세대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남성의 비율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뭐 남성이 많다고 해서 여성 엔지니어분들이 오셔서 적응을 못 하시거나 그러신 건 절대 아니시고 오히려 여성 엔지니어분들이 더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해외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그 뭔가 그 포스와 약간 그런 걸크러쉬 이런 게 걸크러쉬가 있어요. 진짜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이 직업을 계속 꾸준히 굉장히 직업 만족도 있게 네. 이 직업의 전망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취준생으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 직업을 딱 선택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자동차 업계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업계 자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 가지 것들 뭐 자동차를 직접 만져보고 또 손에 여러 가지 뭐 기름때라든지 그런 것들 만져가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자동차가 요새 자동차라는 게 여러 가지 뭐 과학 기술들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다 집약이 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뭐 발전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보다 지금 또 내년에 나올 그 자동차가 훨씬 더 좋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조금 더 뭐 관심만 있으시다면 자동차 업계에 얼마든지 취업도 가능하시고 자동차 업계는 얼마든지 더 좋아지고 있다. 전망은 좋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직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업계를 꿈꾸는 네. 분들에게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취준생 분들 열심히 이렇게 자동차 업계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에게 맞는 그 직무를 선택하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좋은 직업들, 좋은 직무들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 네. 힘내세요. 파이팅. 네. 그럼 마지막으로 CBA 영혼들에게 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CBA 영혼들 중에서 이거 취준생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새 되게 취업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저 때도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매년 어려워지고 뭐 공채는 점점 더 적어지고 그 팀에 맞는 그 직무에 맞는 분야들을 계속해서 소수로 뽑다 보니까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어려운 시기에 좀 힘내시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취업을 했다, 뭐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뭐 결과가 있으면 과정도 있는 거니까요. 이 과정 가운데서 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또 이뤄나가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뭐 어려우신 분들은 힘내서 잘 기도하시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리고 어제 상견례하고 보셨대요. 오. 네. 결혼을 하신다고. 네.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드려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누구에게? 아내분한테. 미래 아내분한테. 네, 힘내자. 보시겠죠? 당연히 보시겠죠. 네, 이렇게 뭐 결혼 준비도 하시고 이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좀 이렇게 워낙 분야가 넓다 보니까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부족했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자동차.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을 때 진짜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래도 다방면으로 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좀 이렇게 꼭 이제 중근 형제님이 종사하시는 와이어링 하네스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본인이 가시고 싶으신 길을 선택을 하시면 좀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맞겠지만 공부를 해야 돼서 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은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